아, 돌아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운동 고생하셨네요. 씻고 이제 다 씻으셨나요? 몬테규 씨가 여기 있는 걸 보아하니, 네, 방금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원래 유치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많이 한심하네요. 그이는 이런 사람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훔쳐갈 거면 차를 전부 훔쳐가든가. 노트 하나 훔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명목이었습니다, 부인. 그 피터의 일은. 그래서 뭔가 알아내신 거라도 있나요? 지금 알아낼 겁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요. 길다. 이런 상태로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여기 보호복도 있으니까요. 피해자랑 같이 반토막도 났지만. 이봐, 더 빨라졌잖나. 야! 야!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쩐다. 대체 어디까지 빨라지는 거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떠올리지 못할 발상이야. 베링씨,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제외의 방법입니다. 일단 창고를 자세히 봐주시죠. 뭔가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저건 뭐 떠올랐나? 떠올랐나? 네, 더 가까이서 보면 알 것 같아요. 창고에 들어갈게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면 창고의 문을 닫아주세요. 그럼 안전할 거예요. 안 돼! 그쪽이 안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아이고. 죄송하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으면서. 당신이 절 믿는 것과 제가 당신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링씨,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판매한 스태프 중에 그림자를 밟는 게 트리거인 스태프가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오는 빛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노트. 이 인간 이래 보여도 범죄자라고. 뭔가 생각이 있는 건가? 테나씨, 저번에 스킬을 사용해서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맞췄었죠? 그렇긴 하지만 어렴풋하게 학교에 갈 수 없단 말이야.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저지를 사람처럼은 안 보이고, 어쩌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예상해야 할 활동을 할지도 몰라.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지도. 난 모른다. 괜찮다니까요. 자, 베링씨, 들어가시죠. 네, 제가 들어가면 문을 닫아주세요. 근데 이 문에도 뭔가 남아있어가지고 분명 저 문도 스태퍼 같거든요. 테나씨 어떤가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방을 서성이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반장님, 왜 문이 닫혀있지? 베링씨의 요청이 이었어요. 그래도 테나씨의 스킬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문을 열어, 당장. 네? 어디야? 베링씨는 어디 있어? 사라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뭐 하는 거야, 노트?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 때문이야. 브리안 씨도 테나 씨도 나를 믿고 내 의견을 따라줬는데. 아니, 스태퍼잖아, 상대방은. 스태퍼라고 물건을 팔고 있는. 정신 차려, 노트. 진짜로 죽는 수가 있어. 예. 마음은 알겠지만 여긴 내게 맡겨라. 베링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서 탈출했든 그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야. 브리안의 스킬로 척관을 조사해서 그 흔적을 찾아내야 해. 테나, 너는 그동안. 응, 알겠어. 와, 이번에는 좀 사건이 엄청 길다. 일단 새로 생긴 발자국이랑 이거 창문. 당연하지만 베링의 발자국은 남아있네요.
베링이 달아줬다는 건 이 스태프들 중 하나의 트리거를 만족했다는 것일 거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스태프들을 그냥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로 향하는 거죠? 여기. 창문에 이 손자국 원래는 없던 거죠? 그래, 이건 분명 베링의 것이다. 창문에 손을 댔나? 창문으로 도망친 거라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다. 창문 밖에도 도망친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군. 베링 씨가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단서는 없는 건가? 저 창문이 스태퍼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중간 과정 분명 엔딩 분기점이라는 거죠. 일반 엔딩도 보고 진행도 보면 되겠다. 어떻게 된 거죠? 베링은 어떤 스태프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댄 곳은 창문뿐이지만 그마저도 손을 댄 것뿐. 창문은 원래부터 열려 있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발동하는 스트리건가?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구나. 네? 레드핀즈 반장,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헤르베루스 수사관의 보고가 정말인가? 스태프 관련 사건이면 적당히 파고 넘길 것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사물과에는 이미 연락해두었네. 2시간 안에 인계 완료해. 잠깐만요, 과장님. 경력에 흠집을 내다니 쓸모없긴. 아까 대나한테 명령한 게 이거였군요. 뭐 그렇게 됐네. 반장님, 책임진다니. 걱정 마. 적어도 죽이진 않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왜 반장님이 책임을 지는 건데요? 이건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 네 잘못이야. 그리고 네 잘못은 내 책임인 거고. 그게 반장이라는 거야, 노트. 와, 참된 상사네요. 부하 직원의 잘못을 책임을 지라는 게 상사의 역할이라. 프리더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잠깐만, 어딨냐? 여기 있다. 네, 프리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리직이라는 것은 부하들의 실책을 책임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 왜? 멋있죠. 이런 상사가 좋은 거야. 반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수사하면 분명. 그런 문제가 아니야, 노트. 우린 비인가 스태프 상인을 붙잡았지만 놓쳐버렸어. 그런데도 아직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어. 우린 이미 실패한 거야. 스태프는 스태퍼와 달리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더 위험하지. 여기선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물가에 넘기는 게 맞아. 노트, 더 이상 스태프에 대해 아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너는 지금껏 사건에서 실패한 경험이 없었지.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일도 있는 거다. 반장님, 저를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노트, 너 자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나보고 널 믿으라는 거야? 난 못 믿겠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물가가 베링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거야. 도저한 베링이 갈 만한 장소를 예상한다거나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을 멈추지 말자. 지금의 발언과 이어지는 자료. 그걸 나는 알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야. 베링은 창고 안에서 돌연 모습을 감췄다. 이제 수석과장의 명령으로 이 사건은 사물가에 인계된다. 녹취록을 발언을 조합해 할 수 있는 일을. 부정. 그리고 이미 스태프를 팔았던 사람들은 알 수 있으니까요. 어때, 도트? 뭔가 떠오르는 거라도? 아니요, 특별히 없네요. 그래, 그럼 브리아는 테나하고 남아서 부인에게 설명을 해줘. 노트는 나랑 먼저 돌아가서. 저 죄송하지만 테나씨 대신에 제가 나와도 될까요? 엘씨에게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너무 늦지 않도록 해. 그러자 그럼 반장님은 떼어냈고, 브리안씨, 무슨 일이지? 아까 더 이상 스태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거 틀렸어요.
뭐라고? 베링 씨의 영수증에 스태프를 판매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거기 적혀 있었죠. 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판매한 스태프의 스킬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베링 씨와 다르게 다른 스태프를 접하는 일도 거의 없었을 테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도. 노트, 너 설마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스태프의 스킬을 알아내죠. 그리고 반장님이 사물반에 이 사건이 인기하기 전에 저희가 해결하는 거예요. 난 반대다. 이미 과장이 마음을 굳혔어. 괜히 더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움직여야 하는 거죠. 혹시 실패해도 반장님과 테나 씨는 사무일까에 인계할 수 있도록 브리안 씨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이번엔 안 돼. 이런 브리안 씨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빵 사오라고 시키는 것처럼 쉽게는 안 되나? 이봐요 무슨 일이죠? 저 사람들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엘씨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수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설마 차질이 생겨서 수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태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테니까요. 지금부터 수사하는 내용은 비밀에 붙여질 테지만 그래도 잠깐만요. 비밀에 붙여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편분을 살해한 거라면 그 사람에게 처벌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침소에서 잠이 들던 배우자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부탁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리안 씨,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안 수 없군. 알겠습니다. 사물가에 인계되기 전까지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좋았어. 하지만 노트, 스태프의 판매자 4명을 만나기 전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네가 추리하는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해도 이동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굳이 따로따로 4명을 만들 필요는 없죠. 엘씨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맞아, 다 부르면 돼. 이게 지능링 루트 같은데 그 브리안 씨 끌어들여서 죄송해요. 사실은 혼자서 하고 싶었는데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겠지. 정말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전에 말했었지. 나에 대한 건 쓰기 편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사람을 그것도 같은 회사 선배를 도구처럼 생각하다니. 그런가? 나는 좋다고 생각하다만 전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스테파라는 건 도구라는 건 사람과 달리 의지도 이성도 없지.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위험한 면도 있지만 트리거와 스킬만 확실히 안 하는다면 오히려 스태퍼에 비해 관리하기 쉽다. 우리의 스페코처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세상에 도구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의지도 이성도 없는 존재는 사용하기 쉽고 언제나 같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에 비해 사람은 매번 다른 답을 낸다. 경험에 따라, 기분에 따라, 계획에 따라. 그렇기에 누군가를 믿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 가족이든 연인이든. 노트, 어쩌면 누군가를 온전하게 믿는 건 불가능한 건지도 모른다. 맞아. 누군가 믿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 세상에 한 명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지. 멋있다. 누군가 꺼림없이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멋있네요. 한마디로 브리안 씨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렇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저는 물론 브리안 씨를 믿지만요. 그게 브리안 씨가 도구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정말이기 바란다. 브리안 씨 아까 말했었죠? 정종 영문 모를 소리를 한다고. 방금 하신 말은 추상적이고 중구난방이라서 마치 변명하는 용의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안 씨 다시 않네요. 미안하지만 그 얘기는 그대로 네게 돌려주고 싶군. 네? 노트, 어째서 이렇게 극단적인 수사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온 이상 불편한 생각은 없지만 평소에 너라면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그건... 어느새 도착했네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두르죠. 이런 기분이군. 서로 그냥 막 하는 거지. 베링의 상점. 이거 아까 그 사람인데? 그 처음에 나왔던. 쳇, 사람을 불러놓고 빨리도 오는군. 당신은? 여기서 스태프를 거래하신 겁니까? 형씨!
아까 들이닥친 마피아 분들이시네요. 저 사람은 아까 베링하고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인가. 그리고 저쪽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를 부른 게 여러분인가요? 3명 다행히 연락한 사람은 전부 모인 것 같군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의 호출에 응하다니 관리국의 한 명도 이럴 때는 편하네. 연락처가 지워져 있어서 부르지 못한 한 명은 아쉽네요. 이 3명이 판매한 스태프 중에 피해자를 그렇게 만든 물건이 있기를 바라네. 야겠군. 그래서 관리국 사람이 우리를 모았다는 건 우리를 체포한다는 건가? 미안하지만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만히 잡혀줄 순 없단 말이지. 아,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곳에 있는 3분은 반년 전 자드베린과 스태프를 걸어야 하신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편의상 AC, BC, CC라고 부르죠. 저 어감이 이상해서 그런데 C 말고 다른 알파벳은 안 될까요? 쉿, 아직 설명 중이에요. 여러분이 거래한 스태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건 바로 그것 때문이죠. 10분만 제게 협조해주세요. 저희 일은 여러분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불법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에 대한 건 모른 척 해주세요. 노트! 아무리 그래도 그건 브리안씨 부탁해요. 엘씨를 위한 일이에요. 아는 수 없군. 당연히 봐주겠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말해두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도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니 벌금년 정도로 끝낼 수 있게 도와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도와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난 초록색 현씨한테도 신세도 졌으니까. 저도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이 안에 여러분이 판매한 스태프가 있나요? 아니, 없는데? 제 것도 안 보이네요. 제가 판매한 것도 없군요. 외형에 대한 건 브레이닝의 말이 사실이었나 보군. 하지만 반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도 외형을 바꿔도 스태프의 원본의 말씀은 어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 어떤 스태프를 팔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자 판매한 스태프에 대해 듣는 게 먼저겠군. 노트 어떤 판매자의 설명을 들을 거지? 한 명씩 들어야지. 설마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구만. 아까 형씨가 줬던 자료는 꽤 도움이 됐다고. 합법적으로 펍에 들어가는 게 얼마만인지 그건 다행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솔직하게 기뻐할 수 없군요. 아, 그게 말이지. 반년 전 런던에 처음 왔을 때 빈털터리였거든. 부적처럼 가지고 있던 스태프를 베링이 좋은 가게에서 사준다고 했길래 냅다 팔았지. 나중에 불법이라는 거 알고 깜짝 놀랐지 뭐야. 내 고향에는 스태프 자체가 없었으니까 애초에 관련법이 없었거든. 그건 제가 살던 곳도 그랬어요. 운이 나쁘셨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데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그 스태프라는 건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그게 어땠더라? 나도 아는 사람한테서 받은 거라 정확히 어떤 스킬인지는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잘 만든 오르골이었어. 그 상자처럼 생겨서 열면 노래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 스태프를 열었을 때 노래랑 같이 환영 같은 게 나타났단 말이지. 무슨 남자가 말하는 환영이었는데 실체가 없어서 환영이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지. 일단 기억나는 건 이 정도야. 아, 그러면은 오르골 같은 거. 중부건요. 협조 감사드립니다. 됐어, 고맙기 무슨. 단체 협박받아서 하는 건데 뭐. 조금 찔리는걸. 그래도 형씨한테 도움이 됐으니 마음은 좀 편하네. 잠시만요. 와, 페링 씨는 여러분이 데려간 거죠? 지금 어디 있나요? 글쎄요, 지금은 어디 있을지 저희도 모르겠네요.
어머, 벌써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건가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마피아가 아니라 관리국 수사관이거든요. 네, 아는데요. 관리국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이 정도인 건가? 이제 놀랍지도 않네. 그럼 B씨가 판매한 스태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맡겨주세요. 제가 판매한 스태프는 노란색 고무공이었어요. 원래는 저희 백화점의 창고에서 굴러다니는 건데 그 공을 가지고 놀던 생지가 갑자기 불타오르더라고요. 생지는 상관신이 완전히 제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불쌍하게도. 점장님이 위험하다고 갖다 버리라고 해서 여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베링씨의 말로는 공의 그림자를 받는 게 트리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손 위에 있던 공이, 노란색 공이 그 불태버리는 그거네요. 꽤 위험한 물건을 판매하셨네요. 아마 피해자가 보호복을 입었던 건 이 스태프 때문이겠군. 말씀하신 걸 들으면 백화점에 점원하신 건 같은데 맞나요? 네, 여기서 새 블럭거리 있으니 언제 한번 들러주세요. 스태퍼가 아닌 손님은 5% 할인해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다니 역시 스태퍼는 손님으로 환영받지 못하나 보네요. 아니요, 반대예요. 저희 점퍼는 모든 등급의 스태퍼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태퍼가 아닌 손님은 거의 없어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고객층인 스태퍼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요,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던데요. 오히려 10% 할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주는 손님도 있었어요. 뭐 스태퍼라면 다들 이 정도 차별은 익숙할 테니까 감노가 한오겠지. 그렇군요. 이 주변 백화점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잘 나가요. 특히 홍차가 유명하다는겨. 돌아가는 길에 하나 사서 갈까? 이렇게 멋대로 행동했으니 사과의 의미로. 안정적인 직업도 있으신데 이런 불법거래에 손대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운이 나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시는 거겠죠. 판매자는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베링씨가 말했는걸요. 아니요, 스태프 거래는 판매자도 처벌받습니다. 유관이자 베링에게 속이 섞이신 것 같군요. 그럼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해도 동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안 빠뜨렸다니깐요. 그럼 빠뜨려주세요. 아씨, 단호하다. 이거지. 안 빠뜨릴 겁니다.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이 아저씨는 시민씨.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스테파를 팔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면 헤어지자고 할 게 분명하니 어떻게 숨겨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었겠네요. 비인과 스태프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네, 그래도 반년 전에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었거든요. 전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법 거래를 한 건가요? 연예인분께서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와서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랑은 가끔 사람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게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그 여자는 당시에 저 말고도 사귄 남자가 3명이나 더 있었지만요. 와, 쓰레기다. 와. 당신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이제 스태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제 스태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이나 더 있었다고? 진짜 쓰레기다. 제가 판매한 스태프는 꽃이었습니다. 아까 노트에 꽃이 있는 책갈피 같은 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일 것 같네요. 생화는 아니고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꽃이었죠. 저도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어떤 스킬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원래 주인인 할아버지께 듣기로는 꽃의 이파리를 뜯으면 몸이 둘로 나뉘어진다고 하더군요. 직접 이파리를 뜯어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시니 확실할 겁니다.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입니다. 확실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제법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뜯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몸이 둘로 나눠진다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하지만 이제 판매자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군.
네, 이제부터는 어떤 스태프를 누가 판매했는지 밝혀내야 돼요. 아까 반장도 말했지만 스태프의 외형에 큰 변화를 줬다간 그 스태프는 스킬을 잃게 된다. 즉 피해자는 스태프의 본래 형태는 남긴 채 부품이나 장식을 더한 형태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형만 보고 알아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스태프의 모습을 바꿨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그건 쉽지 않겠지. 그럴 때는 현장 사진 이외에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군. 그렇다면 모든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 오케이. 자, 시작하자. 판매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단서를 연결하여 조합하는 거야. 일단은 A가 오르골. A. 열면 1번. 열면은 뭐가 생기는 거. 찾았습니다. A씨의 스태프. 아 그래? 어디 있는데? 물론 피해자의 창고 아니죠. 이 사진에도 찍혀 있습니다. 야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에 없다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기 방의 오른쪽에. 오른쪽이라면 그렇군. 주근기인가? 아니 형씨 말했잖아. 내가 판매한 스태프는 상자 형태의 오르골이라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노트가 말하고 싶은 거. 이 주근기가 당신의 오르골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져? 아 위장했다는 건가? 네, 주근기 하체는 상자와 비슷하고 오르골처럼 손잡이도 달려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하지만 노트 이것만으로 확실하긴 조금 애매한 게 아닌지. 그럼 이 사진을 본다면 어떤가요? 뭐야 이 시커먼 사진은. 브리안 씨가 방 안에 나와있던 흔적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이 정도만 말하는 건 괜찮겠지. 그렇군. 이 주근기에는 분명 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틈새는 마치 상자의 뚜껑과 같았어. 네, 그리고 이 위에 남아있는 손자국. 보통 LP판을 놓는 위치를 저런 식으로 잡지 않죠. 오히려 상자를 열 때 남은 손자국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내 오르골하고 크기가 비슷해. 못 보던 장식이 생기긴 했지만 아마도 아니 확실하게 내가 팔아먹은 스태프랑 같은 상자야. 이 정도라면 확실히 하다고 봐도 되겠군. 좋아, 남은 두 개의 진술서가 뜻하는 스태프도 찾아내도록 하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필요 없는 거는 빠져버렸구나. 브리안 씨 이거 혹시 확실히 떡건과 닮았군. BC에게 확인하도록 하지. 다만 어떤 부분이 수상한지는 확실히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군. 용의자는 수상이 원하는 답을 하고 싶어 하니까. 프리탄 기억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BC. 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봐줄 수 있나요? 그 안에 당신이 판매한 스태프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뭐 그럴게요.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소용없을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 건 고무공이었어요. 사진에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고무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시겠지만 비인가 스태프는 소유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그 고무공을 구매한 사람은 공의 외형을 다른 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다시 한번 사진을 봐주시죠. 네, 이거 이 조각상의 손이 쥐고 있는 거 제 고무공 같이 생겼어요. 좋았어.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색이랑 질감이 비슷하네요. 그 문양은 베링 씨가 스킬을 사용한 흔적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흔적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스태프의 원본 부분이라는 뜻이겠네요. 그 문양이 그려진 공 부분을 보고 PC가 반응했다. 이건 확실히 스태프라는 증거겠군. 나 참 처음부터 모습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바로 찾았을 텐데. 말 안 했었나요?
안 했었지. 빠르게 간략한 부분만 설명했으니까. 노트, 넌 남들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니 대화에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을 걸지도 모르겠군. 그냥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포장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과대평가라고요. 좋아, 남은 한 개의 진술서가 뜻하는 스태프도 찾아내도록 하지. 아까 그 몬테규 진술서에서 거기서 책갈피로 쓰이던 그 시기가 있었죠. 아마 이거를 잘못해서 뜯어가지고 죽지 않았을까. CC, 팔았던 꽃의 종류는 기억하시나요? 물망초였던 걸 기억합니다. 파란색의 작은 꽃이죠. 확실히 이 사진만 보면 CC의 스태프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네요. 네, 말린 꽃은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요. 어쩌면 안 보이는 곳에 감춰놓은 걸지도 모르죠. 운이 나쁘다면 보는 것만으로 찾지 못할 수도 있겠군. 네, 그렇게 전이는 운이 좋은 겁니다. 브리안 씨 잊으셨나요? 저희는 이미 말린 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 몬테규의 진술이 있었어. 브리안 씨는 본론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서 편하다니까. 조금 재미없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더할 날이 없지. 몬테규 씨는 공책 형태의 스태프를 훔쳐서 금고에 넣으려 했죠. 그때 공책에서 책갈피가 하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책갈피로 쓰던 말린 꽃이 떨어져 있다고 했죠. 제가 사진을 봐도 못 찾는 게 당연했군요. 스태프를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으니. 파란색 꽃이라고 했었지. 만일을 위해 몬테규에게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우연히 다른 조화가 창고 안에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걸로 CC의 스태프는 찾았다고 봐도 되겠군. 분명 이곳의 스킬은 사람을 둘러나는 것이라고 했지. 베링의 메모에 남아있던 그림은 어쩌면 이제 판매자 3명이 어떤 스태프를 판매했는지 모두 알아냈네요. 그렇군. 요약하자면 A씨의 스태프는 죽은기로 위장한 오르골, 트리거는 오르골을 여는 것이며 스킬은 환영을 보여주는 해결로 추정된다. B씨의 스태프는 조각상의 노란곡, 트리거는 그림자를 받는 것이며 스킬은 그림자에 들어온 것을 불태워서 재로 만든다. C씨의 스태프는 공책에 끼어진 말린 꽃, 트리거는 꽃잎을 하나 뜯는 것. 정확한 스킬은 불명이지만 몸을 둘러 나누는 스킬이다. 저 혹시 볼 일이 끝나셨으면 저희는 이만 돌아가도 될까요? 곧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서요. 미안하지만 나도 하던 일이 있어서 여기 계속 있기는 힘들다. 네,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협조 감사드려요. 고맙긴 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수하신 건 사건 잘 해결되기 바랄게요. 그리고 베닝 씨를 발견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 뭐야, 결국에는 직접 퍼뜨리기 결심한 거냐? 에이, 그럴 리가요. 노트, 저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 네, 저분들에게 더 얻을 정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죄송하지만 아시씨 이제 돌아가셔도 되는데요. 네,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아까 베링 씨가 메모를 남겼다고 하셨죠? 그 메모에 저희의 연락처가 적혀 있던 겁니까? 네, 그런데요. 아, 죄송하지만 그 메모 태워줄 수는 없을까요? 절대 수사관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증거가 나면 불안한지라 아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요. 앞으로의 수사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수사가 끝나면 태울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태울 거라면 지금 태워도 괜찮은 거 같잖아요. 아니면 제 연락처가 적힌 부분만 태워주신다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아, 노트. 예? 주시죠. 메모. 서로 편하고 좋잖아요. 이런 행동은 일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저희를 믿고 물러나 주시죠. 그러니까 메모를 주면 믿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쩌지?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총기는 보호감 철반이었던 테나씨밖에 안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메모를 없앨게요. 라이터는 없으니 여기서 찢어버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꼭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못하겠다면 저한테 메모를 넘기세요. 노트, 이쪽으로 접근하지 마라. 너무 위험해. 젠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브리안씨, 일단 도망치죠.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안타깝지만 그 말대로다. 노트, 칼 든 상대로 등지고 도망치는 건 너무 위험해. 여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도망쳐라. 아니요, 저 혼자서 그럴 수는. 노트, 지금 말다툼하는 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노트릭,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냥 말을 들어라. 네가 여기서 남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도망치라는 말도 안 꺼냈다고. 자에서 했던 말 기억하겠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날 믿어다오. 어딜 가려고?
뭐냐? 뭐야? 어릴 때 자주 놀러왔던 이웃집의 아이가 스태퍼 훈련소에 들어갔다. 그것이 아이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는 없으니까. 만화의 방출에 확인된 아이는 스태퍼로 각성하는 9살이 되는 해에 부모의 거절 할 수 없는 권유로 훈련소에 들어간다. 아니면 그 전에 버려지거나.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 하지만 세상에는 일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손가락질 밟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남들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바라는 사람도 있다. 내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8살이던 내게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내게 쏟아낸 진실 애정이 진짜였다고 한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어머니가 외출한 날에는 한순간에도 치맛자락에서 소름을 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만일 부모에게 버려진다면 어떻게 살아나갈지 계획을 세웠다. 내 9살 생일 앞둔 한 달 앞둔 날 나는 부모에게 훈련소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버려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가 먼저 스스로를 팔아넘겼다. 이런 각오가 있구나. 얌전히 있어 주십시오. 그거 어떻게 내가 무릎이 약하다는 걸 알았죠? 왼쪽 무릎에만 어루만지는 적이 많더군요. 특히 밤에 많이 쑤셔지지 않았습니까? 스테퍼인가요? 덤빌 사람을 잘못 골랐군요. 어쩐지. 당신 동료가 뒤로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이유가 있었네요. 그 사람이 일반인이죠? 그럼 버리고 다니는 게 당연하겠네요. 노트릭은 저런 생각 따위 떠오른 적도 없겠지. 애초에 도망치라고 말한 건 나다. 하지만 이런 저급한 도가에도 나는 무심코 의심을 품어버린다. 사실은 노트릭도 나를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차라리 노트릭으로 직접 저 말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트릭이 나를 존중하는 발언할 때마다 나는 미안해서 더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들 나는 그걸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분명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쓰기 쉬운 도구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해도 모두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 자신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노트릭도 야, 브리안 씨. 중장비. 이게 아까 중장비가 있었다는 게 이런 떡밥이고 중장비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이런 떡밥이구나. 브리안 씨 괜찮으신가요? 노트 이게 무사하셨군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대체 뭐라는 거지? 아니 정말로 뭐라는 거지? 여기 밖은 철거 형산처럼 이장했었잖아요. 마침 딱 좋은 게 주차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알고 있다만 운전은 괜찮아요. 저 자격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다만. 그것보다 브리안씨 제작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흙먼지에 숨어 건물 밖으로 향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소리에 의존해서 브리안씨를 찾으려 할 겁니다. 바로 그때 이미 내가 제압했다. 야. 그럼 저 내릴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지. 이런 각오가 있었구나. 노트 지금 그쪽으로 방향 틀었어. 10분이면 도착하니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 조금만 기다려. 지금 트렁크에서 나이프 꺼냈으니까 4개 맡기라고. 그게 브리안 씨가 이미 제압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집어넣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좋겠죠 아무래도. 좋아, 그럼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 과연 어떤 보고를 할지 기대할게. 네, 천천히 오세요. 반장한테까지 연락한 건가? 예, 혹시 모르니까요. 벽을 부순 게 문제가 될까요? 건물의 주인이 실종됐으니 문제가 없길 바라야겠지. 오늘은 실수의 연속이네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시다니 너답지 않군. 아니요, 제대로 생각은 했어요. 아까의 대치 상황에서 제가 맨몸으로 가세했다면 오히려 방해됐겠죠. 그래서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이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일단 중장비가 벽을 뚫고 오면 대부분 겁먹어 도망치기 마련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냥 브리안 씨를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브리안 씨가 맡겨달라고 했지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제가 무서웠을 뿐이에요.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브라이언 씨를 잃게 되는 게 그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브리안이 듣고 싶었던 말을 직접 듣고 오히려 신뢰를 쌓는,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브리안 씨는 저를 가대평가한다고. 하. 브리안 씨, 설마 나의 바보 같은 모습을 네게서도 비춰보게 될 줄이야. 너는 항상 믿지 않고는 못 배기에 만들어. 노트, 고맙다. 구하러 와줘서. 덤빌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정말로. 아, 멋지다. 일단 두 사람 다 무사해 보이네. 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벽에 포크레인이 박혀 있는 거야? 이게 폭푸한 판매자구나. 아, 그래서 어째서 두 사람은 여기 있는 거지? 엿먹었습니다. 스태프를 판매자들 한 자들에게 접속해서 스태프의 스킬을 알아내고자 제가 걱정하고 했습니다. 브리안 씨는 억지로 저를 따라온 거예요. 반대하는 브리안 씨에게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리안 씨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그럴 거라고. 노트, 편하다고 생각했지? 그만해. 결국 내가 판단한 일이다. 알아. 결국 나쁜 건 너라는 거. 머저리 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하지만 노트, 너만큼은 이상한 놈으로 있기 바랬어. 밀쳐서 미안해. 그래야 테나랑 같이 차에서 대기해. 처벌은 복귀 후에 결정할 테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니, 저 이야기는 왜 안 알려줘? 일단 딸기를 날리고 얘기를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테나한테 선수를 빼앗겼네. 하긴 주먹보다는 말이 치명상이었나? 여기 오기로 결정했을 때 브리안 씨가 따라오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었어요. 정말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도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쓰레기가 된 기분이에요. 노트, 마치 진짜 쓰레기는 아니란 발언이네. 왜 판매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 그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크니까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노트, 나는 수사할 때 브리안을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브리안뿐만 아니라 너도, 테나도,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람이 아닌 도구야. 신뢰, 애정, 감정들을 추리를 논리적이지 못하게 만들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지. 가장 도구 같은 사람. 이건 내 지론이지만 추리에 사람이 섞여서는 안 돼. 거르고 올라서 최후에는 논리만이 남아야 해. 노트, 너는 말이지 그때 내게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했어. 자신의 논리를 부딪혀서 내 고집을 박살을 내야만 했어. 그래, 반장님이 이런 사람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곳에 오는 걸 반장님께 숨긴 걸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반성은 여기까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노트, 성과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스태프가 뭔지 알았습니다. 오, 그럼 당장 출발하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테나씨? 노트, 저 포크레인 네가 들이받는 거라면서 이상 정도가 아니라 미쳤잖아. 역시 사람 보는 정확하니까 내가 그런 걸로 화가 풀릴 줄이야. 반장, 테나 말대로 시간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차로 이동하면서 공유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15분만 운전하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 모두 차에 타고 스포크를 뒤집어놔. 바로 출발하자. 그리고 노트, 네? 포크레인에 대한 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 간단하네. 자, 여기서 한번 저장할까요? 만약 엔딩 분기가 여기서 갈라질 수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르니 저장해두겠습니다. 어딨냐, 세이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상정에 3명의 판매자들을 불러내고 스태프의 스킬과 트리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트가 판매자들에게 알아낸 스태프들의 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었을 때 환영을 보여주는 오르골, 그림자 안에 들어오면 불태워서 재만 남기는 공공, 그리고 꽃잎을 뜯으면 몸을 둘러 나눠버리는 말린 꽃. 이건 공책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베링이 스태프를 알아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스태프는 역시 고무공인가? 고무공이 시체의 반을 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모양의 시체가 된 거지.
진실로 하는 소리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수상한 건 말린 꽃이다. 피해자의 상태를 생각하면 당연하지. 판매자도 말린 꽃의 정확한 스킬은 모른다고 했지만 이게 사람을 두고 동강내는 스킬이라는 건 분명하다. 오르곤의 스킬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 사건의 당시 오르곤이 열렸을 가능성도 있지. 그렇다면 오르곤이 원인일 가능성도 제할 수 없어. 3명 모두 의심하는 스태프가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더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했어. 3명 모두 의견이나 해 긍정이나 부정을 해서 사건과 없는 스태프들을 제외하자. 스태프를 판매한 사람들을 만나 3개의 스태프가 가진 스킬과 트리거에 대해 알아봤다. 녹취록을 통해 사건과 관계없는 스태프를 제외하자. 그리고 어떤 스태프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밝혀내자. 일단은 시체 반반은 다 침실에도 있었고 문 앞에도 있었으니까. 잠깐만. 일단은 일주일 전에 만지는 적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게 맞네요. 확실히 피해자가 오르골을 열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오르골이 강원인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열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말이죠. 그 말은 오르골이 열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걸? 네, 확신이 있습니다. 반장님, 창고의 흔적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브리안 씨는 스킬로 그 오르골을 조사했어요. 그렇구나. 그 오르골에 남아있던 흔적이 증거라는 거네. 네, 오르골에는 손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건 일주일도 더 된 오래된 흔적이었어요. 만약 사건 당시 오르골이 열렸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지? 네. 아쉽네. 오르골 좋아하는데. 그런 걸로 원인을 정황하면 안 되죠. 녹취록에 남은 발언 2개. 다시 녹취록을 출력해서 남은 발언에도 알맞은 정보를 연결하자. 이렇게. 잠깐만. 일단은 그 부풀어 올랐으니까 충격을 받고. 아니야? 시체 흔적은 일단은 시체 흔적으로 가보자. 오케이. 맞다. 데나씨, 피해자는 그 공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만약 공의 스킬에 당한 거라면 피해자의 반신이 제가 되어버렸겠지만 데나씨도 알다시피 시체의 반은 침실에 남아있었잖아요. 아, 이건 실수, 진짜 실수야. 알고 있었는데.
후, 좀 더 생각해보고 말이지 그러냐. 이 자식 묘하게 평소보다 기분 좋아서 보여서 더 화나네. 알았어, 050은 사건과 관계없다는 거지. 녹취록에 남은 발언 1개. 다시 녹취록을 출력해서 남은 발언에도 잘 맞은 정보를 입력하자. 일단은 이게 긍정이겠지. 그래. 아니야? 음. 일단 녹취록에서 얘를 하고 어... 근데 그 노트나 그런 거는 만진 흔적이 없는데. 음. 뭐가 넣어 들어가야지 맞을까요? 아, 그러네. 피터가 발자국 저렇게 노트까지 다가간 발자국이 있는데 이게 노트까지 다가가서 아 잠깐만, 옷자국 저거다. 그래. 아니야?
아, 부자연스럽게 이동한 걸로 봐야 되나? 아니, 뭔데? 뭔데 이게? 옷자국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피터의 손자국도 아니고. 음. 아, 뭘로 들어야 되지? 이걸 뭘 넣기는 애매한데. 뭐가? 시체 흔적도 아까 안 됐었고. 그냥 다 부정해보자 이번엔. 아니, 관련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왜 안 되지? 야, 도움, 도움 없네요. 아무도. 힌트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1인티님. 아, 잠깐만요. 이게 그 게임에 도전 과제 힌트를 쓰고 했을 때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없군. 힌트.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그래. 안 되면 부정이지. 아, 음. 일단은 이 두 개는 이미 확인을 했고, 얘네 두 개는 그럼 여기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자, 긍정으로 했을 때 선택이 해봤을 때 다 아니었으니까 부정으로 해보죠. 경우의 수. 오케이. 몸을 둘러 나눈 스킬. 그 얘기를 듣고 시체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 그 시체의 형태는 결코 흔하지 않다. 그 말린 꽃의 스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 네, 말린 꽃의 스킬이 정말로 인체를 두 동강 내는 것이라면 그렇겠죠. 구태여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건가? 프리안 씨, 그 말린 꽃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야 아까 우리를 공격했던 판매자 씨였지. 아니요, 씨 전에 주인 말이에요. 아, 분명 씨의 조부가 그에게 꽃을 줬다고 했지. 네, 씨가 가진 스태프의 정보는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들은 것이었어요. 직접 스태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에게 말이죠. 그렇군, 씨의 조부가 살아있었다는 건 네, 말린 꽃의 스킬을 사용해도 사용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몸을 둘로 나눈 스킬이 아니라 라는 건 몸을 두 동강 내는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몸을 둘로 나눈다는 표현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분신을 만든다는 거나. 좀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지 그래. 그렇군, 내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의 시체가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더 있는 부분을 놓쳤어. 말린 꽃은 사건과 관련 없는 거군. 왜 틀렸는데 웃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순간이동은 아닌 건가? 응? 맞아, 순간이동. 기다려라 노트. 너는 분명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스태프를 알아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뭔데? 고몽도 아니야, 말린 꽃도 아니야. 그런데 오르골도 아니라니. 그런데 그럼 이래서야 우리가 판매자들에게 얻어낸 정보들은 무용지물인 게 아니지. 네,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이 판매한 세 개의 스태프 중 사건과 관련된 물건은 없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라는 거네. 남은 거? 남은 게 어디 있어? 전부 사건하고 관계없다면서. 네 번째 스태프라는 건가? 아, 그러고 보니 엘씨가 그런 말을 했었지? 네, 피해자가 구매한 4개의 스태프, 그 중에 3개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나머지 하나야말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물건임이 분명해요. 확실히 베링의 메모에 적혀있는 스태프도 4개였지. 하지만 정말로 피해자가 스태프 4개를 전부 구매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엘밀러도 그 당시에는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잘못 들은 걸 수 있다고 말했고, 분명 엘의 발언 말고도 있는 거겠지. 피해자가 베링에서 4개의 스태프를 구매했다는 증거. 네, 피해자와 베링 씨 간의 거래를 나타낸 문서가 2가지 있었던 건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피해자와 베링 씨의 거래, 이를 기록해 놓은 문서들, 그 사이에 무슨을 지적한다면 네 번째 스태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너무 뻔하지. 응. 아 잠깐만. 시계. 어? 아 잠깐. 5,000파운드랑 아니면은 4 어쩌고 저쩌고 세 자리로 보이는 저거지. 이 구역 조사서를 봐주세요. 피해자가 스태프를 구매할 때 작성한 영수증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죠. 네가 갖고 있는 네, 어떻게 보란 거야? 아 죄송합니다. 습관 때문에. 영수증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은 5,000파운드입니다. 다시 들어도 엄청난 금액이네. 차라리 놔주지.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이것만으로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다만 이것만 봐서 그렇겠죠. 그러니 베링 씨의 메모를 같이 봐주세요. 어디? 아 브리안 씨 앞을 보세요. 아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이런 습관이라는 무서운 법이군. 브리안 씨 아까부터 묘하게 텐션이 있네. 설마 아까 머리를 다친 건 아니겠지? 베링 씨의 메모에는 스태프들의 판매가가 적혀 있습니다. A씨의 스태프는 300파운드, B씨의 스태프는 200파운드, C씨의 스태프는 500파운드. 아 엄청 받았구만. 5,000파운드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왜 적은 거지? 그거요. 저희가 만난 판매자들의 스태프를 전부 구매해도 피해자가 내는 돈은 1,000파운드. 피해자가 지불한 돈보다 4,000파운드나 적은 돈입니다. 베링 씨의 메모 가장 아랫줄에는 단 하나의 스태프에 대한 기록이 있죠. 잉크가 번쩍 있기에 정확한 판매가는 알 수 없지만 4로 시작합니다. 4,000파운드. 네, 이 마지막 스태프가 4,000파운드였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했다면 5,000파운드라는 지불 금액이 닿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메모에 있는 스태프를 전부 구매한 겁니다. 4,000파운드나 하는 스태프라니 웬만한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스태프군. 그 마지막 스태프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건가? 노트, 너는 나한테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스태프가 뭔지 안 했다고 했어. 다시 말해, 그 마지막 스태프가 어떤 물건인지 이미 짐작하는 게 있지. 아니 나도 짐작했는데 쟤네들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짐작을 못해? 그런 건가? 아니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 따로 스태프라고 할 만한 물건은 브리안 씨도 반장님 씨도 모두 네 번째 스태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스태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뿐이죠. 하지만 베링 씨가 판매한 스태프에 남아있는 특징을 생각한다면 현장 사진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네 번째 스태프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 만든 사람이, 이게 그 트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만든 사람이 지능을 못 벗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똑똑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들의 지능을 떨어뜨린다. 잠깐만. 이게 아니야? 그리고 내 지능이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했죠. 네. 아니 시계. 아니 시계가 아니면 뭔데? 아니면은 이거네. 역시 그렇구만. 베링 씨가 내가 아까도 계속 저 문도 스태프일 거라고 했는데, 내가 멍청했네. 바로 베링 씨의 스킬로 인해 생긴 빨간 문양이죠. 베링 씨는 이 문양을 보고 스태프의 이동 경로를 알아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문양은 그녀가 판매한 모든 스태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말린 꽃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고모공이나 오르골에는 그 문장이 남아있었지.
즉 이 문장이 남아있는 물건은 베링씨가 판매한 스태프라는 뜻이겠죠. 설마 그렇군. 역시 브리안씨 앞에 아 미안하다. 습관이란 무서운 법이군. 위험하네. 야, 면허를 뺏어야 돼. 네 진짜로 무섭네요. 하지만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다. 현장의 문에는 베링의 것과 비슷한 빨간 문양이 남아있었어. 스테프를 보관한 창고의 문. 그것이 네 번째 스테프라는 정체라는 건가?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문 하나에 4,000파운드나 만든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스태프는 스킬이 없어도 값이 나가는 물건일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문에 그려진 문양은 스태프들의 그려진 것들보다 훨씬 단순했었지. 응? 분명 점 하나 딸랑 있었지. 베링의 관리 정보를 보면 원활히 그려진 선은 스태프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거야. 선이 하나도 없는 이 모양은 이 스태프가 그 자리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 즉 이 문은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 만약 스태프가 문이었고 피해자가 그 문을 구매해 자신의 창고에 달았다고 하면 문양의 선이 나타났었겠지. 즉 피해자가 구매한 스태프는 문이 아니야.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물건. 그건 아마도 저택, 노트, 엉뚱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 피해자의 부인 에밀러가 이런 말을 했었지. 피해자는 운 좋게 귀한 스태프를 4개나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들은 걸지도 모른다. 네, 피해자 부부는 스태프를 구매한 시점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번째 스태프의 가격은 4,000파운드, 저택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에 걸맞은 물건을 피해자는 구매한 겁니다. 사건 현장, 지급의 저택을. 그렇게 해야만 네 번째 스태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네 번째 스태프는 창고의 문이 아니라 네, 피해자가 스태프를 보관한 장소 그 자체가 피해자의 네 번째 스태프.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스태프인 겁니다. 로지컬. 스태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그 자체가 스태프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단하긴 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겠지. 네. 네 번째 스태프는 창고. 이건 네 설명드릴 거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창고가 어떤 스킬을 가져가는가 이거겠지.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트 피해자가 창고 때문에 죽었다는 너의 추리도 그저 추측일 뿐이야. 피해자가 반드시 스태프 때문에 죽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반장님은 항상 아픈 곳을 건든다니까. 노트, 창고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낸 부분이 있는 건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브리안씨 조금 어지르겠습니다. 이번 사건, 시체의 특이한 형태 때문에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물건들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한 물건들, 특이한 장소에 있던 물건들, 그것이 창고의 스킬 때문이라면 그 물건들을 전부 잊는다면 창고의 스킬이 모습을 드러낼 거야. 따따따따따 로지컬. 야, 이번에 똑똑했다. 안경을 써서 지능이 좀 상승했네요. 열렸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는 이상한 이동을 보인 물체가 아주 많습니다. 창고 앞에서 안방으로 이동한 피해자의 시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침대 옆 식탁으로 이동한 회중시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보호복은 절반만 창고 옆으로 이동했고 몬테규 씨가 훔친 노트와 스태프는 원래 위치인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동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아침을 기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군. 그 모든 이동의 원인이 창고의 스킬이라는 건가? 타당한 생각이야. 몬테규가 훔친 노트가 이동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다른 스태프의 스킬 중에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스킬이 없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스킬이란 건 이동한 물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체가 과거에 있었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것. 다들 베링 씨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를 기억하시겠죠? 창고의 스킬을 나타내는 네 번째 항목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시계의 그림, 시간. 네, 그리고 그 옆에는 -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계도 7시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아, -7이라는 것, 7시간, 물체가 되돌아가는 시간인 건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L씨의 진술대로 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은 오늘 5시, 그리고 7시간 전이라면 어제 22시겠네요. 만약 이게 맞다면은 그 창고 문이 트리거를 발동시키는 걸로 보이거든요. 트리거를 발동시키는 일종의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트리거인지는 좀 정확하게는 닫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런 게 트리거일 것 같고요. 그 시간이라면 피해자가 잠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시계는 자기 전에 옆에 두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몬테규 씨가 스태프를 훔쳐간 것은 2시간 후인 00시니 검은 공책은 원래 자리로 놓여 있을 테고요. 보호복도 당연히 창고 앞에 놓여 있었겠죠. 마치 지금 창고의 상황과 같이 창고의 내부를 7시간 전의 상태로 돌린다. 그것이 창고의 스킬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L씨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현장에 도착했다. 창고의 스킬이 발동하면 창고는 7시간 전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리고 7시간 전에 창고에 없었던 물건은 그 물건이 7시간 전에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건가? 왜 피해자가 이 창고에 다른 스태프들을 보관해 놓은 건지 알겠네. 이번처럼 창고에 물건을 분실한다 해도 7시간 이내에 스킬을 발동하면 스태프는 원래 장소로 돌아올 테니까 도둑이 창고째를 훔쳐가지 않는 이상 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수 없어. 아, 잠깐. 설마 창고에 들어간 베링이 사라진 건? 네, 창고의 스킬이 발동해서 베링 씨가 7시간 전에 있던 장소로 돌아간 거겠죠. 상당히 대단한 탈출법이었군. 스태프를 통해 순간 이동을 한다면 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잡히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 돌아오셨네요. 아, L씨. 다른 수사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왔다는 건 뭔가 알아낸 거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럼 저도 여기에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계세요. 네. 그런데 아직 알아내야 할 게 남았어? 당연하지. 이건 스태프에 의한 살인이 아니야. 스태프는 자신의 의지로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트리거, 이 창고의 스킬이 발동된 트리거를 알아내야겠죠. 그리고 그 트리거를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와 직결되는 겁니다. 알아내야 합니다. 저에게는 피해자가 죽은 원인을 엘미러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아,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스킬의 트리거 같은 걸 알 방법이 있는 거야? 의외로 싫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이 창고에 스킬이 사용되는 순간을 목격했으니까요. 자드베링. 네, 저희는 베링 씨가 창고의 스킬을 사용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걸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수사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만약 그때 베링이 남긴 흔적이 있다면 있었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한 가지 베링이 남긴 흔적이. 네, 그리고 흔적은 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창문을 만지는 게 흔적 그거구나. 트리거구나. 문이 아니라. 그러면은 창문을 만졌던 거는 엘씨인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중시계를 창고 내부에 놓겠습니다. 공의 그림자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 됐다. 저 회중시계는 침실의 침대 옆에 있었으니 창고에 스킬이 발동한다면 그 장소로 돌아갈 겁니다. 테나, 침대 옆에 회중시계가 나타나면 보고해. 라저. 좋아, 노트. 창문을 닫아. 베링씨가 스킬을 사용하면서 남긴 흔적은 이 창문의 손자국뿐. 아마 이 창문을 닫으면 지금 한 거야? 아직 회중시계는 안 보이는데? 여기도 회중시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럴 리가. 베링씨가 건드린 건 창문뿐인데? 분명 그때 창고의 상황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야. 베링이 뭔가 부탁한 거 있어? 베링씨는 창고를 보고 뭔가 떠올린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베링이 문을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완전히 다 닫혀야지. 밀실이 돼야지 발동하는구나. 나타났어. 회중시계 원래 있던 시체. 이거였나? 문을 닫아달라고 한 건 자신의 움직임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문과 창문, 이 두 개를 전부 닫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밀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창고의 트리거였던 거고. 이제 알겠어요. 피해자는 분명 창고에 나가던 도중 문에 끼어서. 모두 수고했어. 이제 하나의 답만 남았네. 네? 밀실이 된 창고의 스킬로 피해자는 죽음을 맞이했어. 그렇다면 그 창고를 밀실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의 상황을 다루는 자료는 몇 개 없어. 찾는 건 어렵지 않지.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건 엘씨밖에 없잖아. 엘이 창문을 닫아놓고 문까지 닫으면서 사고로 이렇게 된 거고, 아니 얘는 일부러 죽인 거지. 엘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엘씨가 창고의 외부를 청소했기 때문이죠. 특히 창문을 닦았다고 엘씨는 말했습니다. 노트, 지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엘씨는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와 싸웠습니다. 엘씨는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외쳤죠. 그럼 그렇게 좋으면 평생 거기서 살아 라고. 이 대화는 반장님이 읽은 문의 기억에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직후 문은 닫혔죠. 문에는 엘씨의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스태프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안정이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엘씨를 보고 창고 밖으로 나오려다 문이 끼었다면. 아니 미안하지만 노트, 네 말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오류야? 그래, 창고가 스킬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밀실이 돼야 하지. 하지만 사람이 문에 낀다면 완벽한 밀실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완벽한 밀실을 만들어야 하는 건 내 축적일 뿐이지. 하지만 조금 전의 실험에서는 문의 옆면이 깔끔하게 닫고 나서야 스킬이 발동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문에 낀다고 해도 위쪽으로 상당히 한 여유 공간이 생길 터 창고의 문이 트리거를 만족시킬 수 없어. 브리안씨, 유감이지만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사람과 문 사이에 생기는 그 틈을 메워줄 뭔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부풀어 오른 어쩌고 저쩌고. 그치. 가볍지. 브리안씨, 잘 생각해보세요. 피해자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이 보호복, 풍선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죠. 충격을 받으면 팽창해서 면적이 늘어납니다.
피해자가 닫히는 문에 부딪혔을 때 이 보호복은 피해자의 몸을 보호하기 팽창했겠죠. 충분히 늘어난 보호복이 문의 틈새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충족되어 방 안에 7시간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반신까지 말인가? 네, 7시간 전에 있던 피해자의 침실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이것이 엘 밀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진상인 건가? 그럼 이제 수사는 끝났구나.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엘씨에게는 제가 엘 밀러에게 수사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를 전부 알릴 필요는 없어. 반장님? 말하는 건 창고의 스킬 부분까지 거기까지밖에 못 알아냈다고 하면 엘 스스로가 물러낼 거야. 난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엘 밀러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전 될 수 있는 한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지 약속 때문이라 그런 거라면 그만둬. 그건 널 위한 고집이지 엘 밀러를 위한 결심이 아니야. 마주하기 전에만 같이 있는 진실도 있는 거야. 지금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데도 정작 진실을 알게 되면 엘 밀러는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자신의 손으로 배우자를 죽인 고통을 가늠할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저를 위한 고집은 버리겠습니다. 딱 이 위치였지. 노트 기억하나? 우리가 엘 밀러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이 창고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창고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 그렇게 좋으면 평생 거기서 살아. 그때 엘씨는 피해자가 죽었을 당시를 재현하고 있었던 거군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게 아닌가 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장, 저는 배우자를 죽인 고통 따윈 모릅니다. 그 고통은 짐작할 수조차 없겠죠.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괴로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가 대가 없이 자신을 도울 때 느껴지는 안도감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까 포크레인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말하겠습니다. 이건 고집이지만 저를 위한 고집이 아닙니다. 반장으로서의 위용이 없는 건가? 다녀와. 네, 감사드립니다. 그랬군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죽였다는 걸. 사건 종결. 이거는 사고에 의한 사건이라 많이 안타깝네. 아마 피해자가 아내를 창고에 다가오지 못하게 한 건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이겠지. 창고 안에는 위험한 스태프도 있었으니까. 애초에 위험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요. 적어도 스태프의 스킬을 엘씨에게 말해줬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진술을 생각하면 설명을 듣지 않은 건 엘밀러 쪽이었겠지. 그래서 남편이 비인가 스태프를 4개나 집안에 두는 바보 같은 일을 벌일 때도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이 한 번이라도 스태프에 대해 터놓고 얘기했다면 이번 사건은 가벼운 일탈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지. 역시 두 사람은 애정이 식었던 걸까요? 반대겠지. 두 사람이 신뢰보다 사랑이 더 깊었던 거야. 상대에게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는 걸 포기한 거야.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가짐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는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법이야. 수사에 있어서는 신뢰 따윈 방해될 뿐이지만 사람이 살아간 데는 역시 신뢰가 필요해. 반장님, 그거 말인데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반장님은 수사에 신뢰 따위 필요 없다고 했지만 반장님은 제 추리를 전부 듣기 전에 현장으로 출발했잖아요. 그건 역시 절 믿었던 거 아닌가요? 아닌데? 노트를 믿었던 게 아니야. 그때는 딱히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뿐. 저 생각해보니까 브리안 씨나고 테리나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브리안이라면 전담반 사무실에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내려가 볼게요. 응, 고생 많았어. 반장님. 응? 아까 오는 길에 백화점에 송차를 사왔어요. 사무실에 놔뒀으니 나중에 드세요. 그래. 그럼 응. 커피. 그리고 보니 다 떨어졌었지.
근데 저기 스모그 표현한 거 딱 어울린다. 당시 음흠. 이거 참. 브리안 씨 왜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 노트. 저걸 봐라. 과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다니 별일이네요. 저 과장님이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본다. 저 과장님, 아까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됐나요?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일만 하더군. 어디 머리로 다친 걸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보다 브리안 씨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대나와 해줄 때의 이름 아닌가? 말해주기로 했었지. 네, 아무래도 알고 싶어서 괜찮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테나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알아내긴 한다는 거군. 뭐 상관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 좋은 일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니까. 3년 전. 야, 코크. 너 그 짓 언제까지 할 거야? 그 짓이라니. 누가 부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는 거 말이야. 그 행동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되도록 영원히 할 생각이다만. 그래도 역시 80대가 넘으면 힘들 수도 있겠군. 엑, 진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마도 나는 스태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았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걱정이란 거면 신경 쓸 거 없다.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영리인 입장에서는 질투나거든. 그런 신 나한테만 해줬으면 하니까. 네가 그만두라고 말한다면 그만둘 수도 있다만. 아니 그건 아니지. 억지로 그만두게 할 생각은 없어. 솔직히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한테 중요한 의미라는 거 아니까. 나도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신념이 있고 넌 그걸 싫어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낳기 싫은 건 내가 폭력을 쓰려고 하면 매번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소리야 다 보이거든. 미안하다. 아니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으아 하늘 수 없구만. 코크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래 언제든지.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마. 미안하지만 그건 무슨 의미지? 말한 그대로의 힘이야.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면 총 맞을 줄 알아.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농담처럼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세상에 한 명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 정도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걸 내가 해주겠다는 거 이거야. 딱 이거야. 테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는 거냐?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는 연인으로 지내는 건 아마 힘들겠지. 그래도 말이지 이걸로 나는 너에게 있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어때? 좋지 않아? 아 이렇게 헤어진 거야? 그렇다면 좀 불공평하군. 응? 테나 이제부터 내 눈앞에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아 이래서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야? 그걸로 너에게 있어서 나도 유일한 존재가 된다. 이러면 공평해지지. 치 뭐야 그게. 역시 싫어하는 거 맞구만. 그래 싫다. 지금까지 네가 그럴 때마다 계속 싫었어.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좀 좋네. 그럼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할게 브리안. 이게 그렇게 해서 2장에서 약속을 한 게 이게 이거였구나. 대강 이런 느낌이었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아니게 됐지만 진정한 파트너가 됐다는 거다. 좋은 이야기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브리안 씨랑 테나 씨의 관계도 그렇지만 밀러 부부도 그렇고.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오늘만 해도 실수성이었잖아요. 오 있었군. 알아? 이게 무슨 과장님이 2명? 사라졌어? 발사가 되는 시간은 30분. 나쁘지 않군.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과장님도 스태퍼였었나요? 허허 케이스 수사관 기분 나쁜 농담을 하는군. 나는 방금 이걸 사용하는 거라니. 말린 꽃 피해자의 스태프잖아요. 반장님이 말대로 분신을 만든 스태프였구나. 명론대로 문서를 제대로 정리했군. 진행은 본체와 크게 차이 없는 건가? 분신이 사라지고 꽃잎이 남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어. 브리안 저희는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스태프를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린가. 이건 증거품이라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자네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사물가에서 간섭할 것들이도 사라졌지. 정말 큰 수확을 얻었어. 내 화는 이제 다 풀렸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그 스태프 상인에 대한 기록도 말끔하게 지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뭐랬다고요? 왜 그렇게 놀라나? 자네가 부탁한 일 아닌가? 제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부탁한 건 젠장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브리안씨, 사물가가 어디죠? 3층으로 가면 된다. CA 다시 1로 가서 내 이름을 아래라. 고맙습니다. 참 어차피 이미 늦었을 텐데 바쁘게 사는군. 수사관은 바빠 보일수록 신뢰가 가는 법이죠. 그래서 자네도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건가? 요즘 지하에 들락거리느라 바빠 보이던데. 아, 지하에 또 뭐가 있나 보다. 뭐 그건 그때가 되면 묻기로 하고, 내 딴에는 레드핀즈 도망장을 도우려 하는 일인데 케이스 수사관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구만. 왜 지금 반장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몰랐나? 아까 케이스 수사관이 내게 전화했다네. 지금 스태프를 판매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자신이 2시간 이내에 사건을 해결하면 레드핀즈 반장이 처벌은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이지. 기껏 부탁대로 해줬는데 요즘 젊은이들 참 버릇이 없다니까. 난 오르골이나 테스트 해보러 가야겠어. 하... 바보로군 노트.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뭘까? 어이가 없네. 노트, 나는 너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 이걸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배신이란 걸 알면서도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내가 너에게 이를 고백할 일은 없다. 하지만 너는 분명 스스로 이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지. 그것이야말로 네가 런던에 오게 된 이유니까. 나는 그저 그때가 오길 믿고 기다릴 뿐, 너를 믿고 기다릴 뿐이다. 케이스 3 마법사의 방. 엔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엔딩을 봤네요. 재밌었네요. 자, 일단 타이틀로 돌아가고